핫해. 본인은 핫하다고 주장하는데 후원금을 안 차고 있는. 요즘 핫뜨거가 아니고 핫추어입니다. 핫해 추워.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추운 하태경입니다. 핫하면은 이게 후원금을 팍팍 차야 되는데. 후원금이 너무 없습니다. 추워 죽겠습니다. 페이스북에 화제가 됐어요. 하태경의 후원금 10만 원만 보태주세요. 완전 불쌍한 표정으로 사진 딸랑 올려놓고. 요즘 KTX 입석 타고 다닌다고 소문났어요. 자, 하태경 의원을 혹시라도 지지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듣는 즉시 10만 원까지 돌려받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0만 원들을 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시자마자 잠깐 그 시그널 나간 사이에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으로 흡수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으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번 일주일 전 방송에서 예. 제가 이제 한국당 의원 명단들 쭉 살펴보니까 예. 데려오고 싶은 사람 없더라라고 해서 제가 엄청난 항의에 시달렸습니다. 설마. 진짜로 항의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나 가고 싶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중에서 왜 내 이름 빼냐 네. 거명해달라고 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으로 오고 싶어하는. 간절히. 근데 못 오는 거 보고 비례대표인가 보죠? 너무. 루치가 빠르죠? 너무 대단하시네. 비례고요. 네. 익히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잊혀졌어요 최근에. 예. 김연아 의원. 네. 김연아 의원께서 왜 내 이름을 빼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총에도 참석하고 싶다. 연락해달라. 의총에 자유한국당 소속이지만 바른정당 의총. 예. 바른정당 의총이야 뭐 길거리에서 복도에서 만나면 의총 된다면서요. 근데 김연아는 정말 여장부예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그 등살에 시달리는지. 어느 날 한번 같이 바이 게스트로 해가지고 같이 한번 모시고 나오시죠. 좋죠. 예. 김연아 굉장히 코너 안에서 내가 미니 코너를 하겠다고 해서 모시고 나와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후원금 없다는 얘기 했고 돈 없다. 자, 이 통합의 파트너 대상자. 라고 생각할 때 국민의당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박주원 최고위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최초 제보자고 자료 제공자고 그렇다는 얘기가 벌써 무시고 10년 만에 다시 불거졌는데 우선 박주원 최고위원은 부인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자료를 건네받아서 결국 검찰 수사를 받아서 300만 원 벌금을 받았던 조승영 전 의원은 저격수였죠. 굉장히. 그렇죠. 예. 예. 이 두 분 다 이제 정보 개통해서 난다긴다 하는 분이었어요. 예. 조승영 의원은 무슨 소리냐. 검찰 기록에도 다 있고, 박지원 최고위원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일단. 그런데 국민의당은 좀 무시무시해요. 국민의당이요? 아니면. 예, 무시무시해요. 국민의당에 있는 분들. 지난번에도 정말 바른정당의 바른맨 입장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바른맨 문준영 증거 조작 없는 사람 예. 꾸며가지고 예. 카톡 가짜 대화 만들어서 이유미 씨하고 그렇죠. 예. 그거 보고도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할 수 있느냐. 참고로 저는 다 무혐의 결론 났어요. 저도 문준영 리스트 이렇게 폭로한 게 좀 있는데 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증거 조작이랑. 근데 요번에도 보니까 박주원 최고죠. 예. 저도 헷갈렸어요. 박주원, 박지원, 박주선. 예. 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쪽에도 주성용, 주승용, 주호영 헷갈립니다. 네, 다 다른 사람이고. 네. 그래서 박주선, 박지원은 현역 의원들이시고. 네. 박주원은 최고위원이 안산시장 출신의 최고위원입니다. 현역 의원은 아니고 원래 의원. 근데 박주원 이분이 홍준표 측근이에요. 그렇죠. 홍준표 경남도지사 할 때 선거할 때 캠프에 있었죠. 홍보단장인가 했어요. 그래서 성완종 그 돈하고도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는 분이에요. 검찰 라인이기도 하고. 완전히 빅마우스입니다, 이분. 빅마우스인데. 그리고 정보통으로 유명했던 분이고. 그렇죠. 예. 제가 볼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다가 아니라고 또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추가로. 예. 그래서 국민의당 내에서도 박지원이 어떤 폭탄을 터뜨릴지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겠다. 이분 그래서 이제 거슬러 와서 왜 영입했냐까지 얘기가 이제 거슬러 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근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지금? 남 탓할 게 아니라 예. 이분은 직선제로 최고위원이 된 분이에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당원들이 뽑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원들이 그 박지원 최고위원이 이제 친 안철수계로 분류되고 하니까. 본인은 이제 친한 결이라고 이제 표방을 해왔죠. 왜냐하면 최고위원 당선되기 위해서는 안 대표 표가 필요하니까. 어쨌든 영입도 안철수 대표가 했어요. 예. 근데 아무튼 이번에 전 안 대표 칭찬 좀 할게요. 제가 욕 들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 이유미 증거조작 때는 막 그 허둥지둥 되다가 실기하고 욕 다 들었잖아요. 나중에 사과했는데 한참 타이밍 늦었고. 또 이번에는 최고위원 바로 사퇴시켰어요. 알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대표가. 근데 그 파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본인의 정치적 라이벌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그 상대를 향한 것이었고 이번에는 국민의당 존립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스스로. 지난번에 안 대표 책사가 많다 그랬잖아요. 요즘 안 대표 책사가 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반한국당 연대 해야 된다. 반문 연대 아니다. 며칠 뒤에 안 대표가 반한국당 연대다. 바른정당 연대는 성격을 분명히 했어요. 당분간은. 자유한국당이 해체되기 전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대표한테 팁을 하나 더 드리면 국민의당 내에서 DJ 정신을 훼손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 단호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말하면 뭐합니까?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니 최고위원 날렸잖아. 사후 약방문. 최고위원 이미 몰랐기 때문에 몰랐다고 쳐줘야지. 이걸 몰랐다고 쳐줘야지. 아니 이런 얘기는 사실 정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 정보통만 알지. 우리는 잘 몰라요. 최순실도 사전에 몰랐던, 우리 같은 사람 잘 몰랐던 거고. 의원님만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DJ 정신을 훼손하는 사람 단호하게 척결한다는 분명히 그리고 하고. 한 가지 오해라기보다는 이제 말장난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짚고 넘어가면 자유한국당과 통합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이후에 어떤 모델과 통합한다는 거지. 보수를 흡수하는. 그러니까 자꾸 반자유한국당이라고 그러니까 보수하고는 연결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의당도 그리고 아마도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 이후의 보수 지형을 어떻게 거기서 서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자유한국당은 보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태가 반자유한국당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이후에 보수 지형을 내가 먹겠다 이거 아닙니까? 바른 보수. 바른 솔직히 제가 볼 때는요. 박지원 대표도 보수고 안철수 대표도 보수예요. 별 차이 없어요. 박지원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를 그렇게 비교하면 한쪽은 보수는 아니죠. 심지어 내 이야기해서 내가 보수층한테 욕을 엄청 들었는데 DJ도 보수의 선배다. 보수적인 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형으로 보면 엄청 진보적인데 유럽적 기준으로 보면 그냥 중도 보수입니다. 그게 아니라 DJ는. 우리가 대학 다닐 때 YS, DJ 둘 다 보수 야당이라 욕했어요 우리가. 본인의 카밍아웃인데 이거는. 당시에 우리가 둘 다 보수 야당이라 욕했는데. 주사파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본인의 카밍아웃 아닙니까 이거. 햇볕 정책하고 나서부터 바뀐 거예요 이게. 다시 돌아가죠. 잘 채우고 있는데 주성영 전 의원 말이 맞습니까? 박주원 최고위원 말이 맞습니까? 사실 누구 말이 맞든 간에 어쨌든 누구 말이 맞나요? DJ를 모독한 사람은 호남의 친구로서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 누구 말이 맞나요? 누구 말이? 더 맞을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아무래도 주성영 대표 쪽에 말이 맞겠죠. 굉장히 어렵게 얘기해요. 이 사건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쪽은 누굽니까? 안철수계 혹은 반통합파. 저는 안철수 대표, 박지원 둘 다 이득을 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대표는 단호하게 이 문제를 지적을 처음에 한 사람으로서 호남을 대변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얻었고 안철수 대표도 신속하게 단호하게 최고위원 사퇴를 시킴으로써 안 초딩에서 이제 안 중딩 정도로 올랐다. 근데 초반에는 또 이것이 이제 음모론의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말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욕을 먹었어요, 사실. 처음에 작전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건을 꺼내면 안 대표가 또 과거처럼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박주원하고 일종의 결탁한, 박주원을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몰 수 있지 않을까. 꺼내면이라는 건 꺼낸 주체가 누구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럼 반통합파가 꺼냈다?
통합 반통합이라기보다는 이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누가 꺼냈잖아요. 작전 실패 제가 볼 때는 실패한 작전이에요. 이거는 실패한 작전이요? 이게 통합 반통합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대표가 박주원을 옹호해야지 통합 반통합으로 가는데 옹호할 수는 없죠. 누구도. 그런데 이제 단호했다는 거지 신속하고. 근데 이미 벌써 사람들 대중의 머릿속에는 저쪽 소위 이제 통합하는 그런 인물 일색이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이미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타격은 입었죠. 그러니까 일색일수가 없는 게 물론 다 일색은 아닌데 그렇게 뭐라 하고 싶은 마음은 내가 알겠으나 그런 이미지 굉장히 큰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반 DJ 이미지를 자꾸 심으려고 하겠죠. 그게 누가 꺼냈을까요? 그러면 꺼냈다면 표현을 쓰셨길래. 그러니까 이제 추리소설 너무 많이 읽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지금 들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들은 거 없고. 박지원 대표가 직접 나오셔야 되나? 정치인은 역사소설을 읽어야 되고 네. 뉴스 공장장은 추리소설을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에 들어오면 안 돼. 그럴 생각도 없긴 합니다만 역사를 읽어보면 추리소설 읽어보다 더 음모가 많아요. 그건 확인된 음모고. 여하간 양쪽 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풀었을까 꺼냈을까 양쪽 다. 근데 이용주 의원한테 불똥이 튀었죠. 이용주 의원은 저희가 3부에 모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용주 의원하고 박주원 최고랑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의심한 게 이용주 의원이 홍준표 비자금 관련한 녹취록이 있다. 네. 그 소스를 저는 박주원으로 의심을 했었어요.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는 추리소설을 못 쓰니까. 근데 이번에 이용주 의원하고 가깝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가 판도라 상자다.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어쨌든 누군가 꺼내 들었는데 그것이 친한인지 반한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둘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번에 박주원 최고는 어쨌든 자기가 통합하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통합파에 대한 공격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반통합파가 통합하지 말라고 꺼낸 카드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편으로는 이걸로 갈라 쓰자 아예. 이거 빵 던질 테니까. 갈라설 명분이 안 되지. 이 진흙탕 싸움을 가지고 갈라선다면은 이상한 집단이 되죠. 갈라설 명분 이걸로 직접 갈라서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제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른정당하고 통합하기 전에 터져준 게 너무 감사하다. 왜냐면 통합하고 난 뒤에 터졌으면. 통합하기 너무 어려운 게 이게 터졌을 수도 있어요. 통합하고 나서 터졌으면은 이 감당이 안 돼요, 이게. 통합하고 나면 안 터졌죠. 달걀은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박지원 대표에게 유리한 겁니까? 박지원 대표에게 유리한 거죠. 박지원 대표가 고마운 거죠, 확실히 이 정치 구단이에요. 그럼요. 대신 맞아줬다 내가. 달걀을 만든 순간 밝게 웃잖아요. 어머, 땡큐.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아요. 내가 맞았어야 됐는데. 안철수 대표가 달걀을 안 맞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박지원 대표 머릿속에 획 돌아갔을 거예요. 어머, 땡큐. 정말 저는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십니까? 80 넘어도 정치하는 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정치를 굉장히 풍부하게 해주시고. 페이스북 쓰시는 거 보세요. 20대요? 20대 감각. 정신 연령은 20대예요. 예. 선거나 제가 이제 이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선거할 때 진짜 피곤하잖아요. 선거할 때. 선거 유세나 이럴 때. 선거 그렇죠. 때 진짜 피곤하거든요. 후보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분은 선거만 하면 너무 즐겁다는 힘이 나고 에너지가 넘치고 피부가 좋아지고 막. 그러니까 정치를 즐기는 분이세요. 그런 분입니다. 네, 정치를 즐깁니다. 그런 분인데 혹시 이 국면, 이 박주원 국면이 재신임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결론 날 거라고 보세요? 이 정도로 적당하게 무마된다? 이거를 재신임까지 몰고 가면 안 대표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약한 거를 과도하게 밀어붙이면 역풍이 불 수밖에 없고. 명분이 약하진 않아요. 호남에서는. 그러니까 박주원을 옹호했으면 당연히 재신임으로 가는데. 이런 정도의 레토릭이야. 정치인이면 다 하죠. 그럼 잘했다고 합니까? 못했다고 하죠. 자,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고 늦게 오셨거든요. 네. 왜냐면은 KTX 제일 싼 시간대로 오시느라고. 첫 시간. 후원금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한 10분 늦으셨어요. 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한성교, 김성태, 홍문종 새 후보로 압축됐는데 우선 전망 그리고 희망 둘 다 얘기해 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누가 될 것 같다 하고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 시사점은 결론은 홍준표 수령놀이 끝났다. 끝났다? 홍준표 포갑시대 끝났다. 끝났으면 좋겠다예요? 아니 끝났어요. 왜 끝났냐면은 친홍으로
분류되는 김성태 후보가 나는 친홍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홍이라고 해봐야 득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세 후보 중에 친홍 후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뒤쪽으로 손잡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칠 수 있는 관계다. 그러니까 뒤로만 손잡고 네. 앞으로는 손 못 잡는 거죠. 그럼 전망. 세 분 중에 한 사람. 아마도 이게 결선 투표까지 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결선 투표에서 어떻게 언론합니까? 김성태 후보가 홍 대표를 하태하태처럼 때리면 된다. 아니, 그럴 리는 없으니까. 자, 전망 누가 됩니까? 반쯤 때렸어. 누가 됩니까? 제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상관없잖아요. 제가 확실한 거는 네. 한성교 이주영 팀 혹은 김성태 팀이 되는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근데 김성태 팀이 네. 잘못 러닝메이트를 골랐어요. 저 러닝메이트가 누가 됐으면 좋겠다. 한성교, 홍문종. 저는 사실 둘 중에 누가 돼도 네. 저랑 다 뭐 우호적인 관계여서 반홍연대가 아무런 예언도 없이 핫하게 결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히읗이 됩니다. 핫해. 본인은 핫하다고 주장하는데 후원금을 안 차고 있는. 요즘 핫뜨거가 아니고 핫추어입니다. 핫해추어.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추운 하태경입니다. 예, 핫하면은 이게 후원금을 팍팍 차야 되는데. 후원금이 너무 없습니다. 추워 죽겠습니다. 페이스북에 화제가 됐어요. 하태경의 후원금 10만 원만 보태주세요. 완전 불쌍한 표정으로 사진 딸랑 올려놓고. 요즘 KTX 입석 타고 다닌다고 소문났어요. 자, 하태경 의원을 혹시라도 지지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듣는 즉시 10만 원까지는 돌려받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0만 원들을 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시자마자 잠깐 그 시그널 나가는 사이에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으로 흡수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으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번 일주일 전 방송에서 예. 제가 이제 한국당 의원 명단들 쭉 살펴보니까 예. 데려오고 싶은 사람 없더라라고 예. 해서 제가 엄청난 항의에 시달렸습니다. 설마. 진짜로 항의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나 가고 싶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중에서 왜 내 이름 빼냐 네. 거명해달라라고 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으로 오고 싶어하는. 간절히. 근데 못 오는 거 보고 비례대표인가 보죠? 너무. 루치가 빠르죠? 예, 너무 대단하시네. 비례고요. 네. 뭐 익히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잊혀졌어요 최근에. 네, 김연아 의원. 네. 김연아 의원께서 왜 내 이름을 빼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총에도 참석하고 싶다. 연락해달라. 의총에 자유한국당 소속이지만 바른정당 의총. 네. 바른정당 의총이야 뭐 길거리에서 복도에서 만나면 의총 된다면서요. 근데 김연아는 정말 여장부예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그 등살에 시달리는지. 어느 날 한번 같이 바이 게스트로 해가지고 같이 한번 모시고 나오시죠. 좋죠. 예. 예. 김연아 굉장히 코너 안에서 내가 미니 코너를 하겠다고 해서 모시고 나와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후원금 없다는 얘기 했고요. 에서도 박지원이 어떤 폭탄을 터뜨릴지에 대해서 네.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거슬러 와서 왜 영입했냐까지 얘기가 이제 거슬러 가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지금? 남 탓할 게 아니라, 예. 이분은 직선제로 최고위원이 된 분이에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당원들이 뽑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원들이 그 박지원 최고위원이 이제 안철수계로 분류되고 하니까. 본인은 이제 친한 결이라고 이제 표방을 해왔죠. 왜냐하면 최고위원 당선되기 위해서는 안 대표 표가 필요하니까. 어쨌든 영입도 안철수 대표가 했어요. 예. 근데 아무튼 이번에 전 안 대표 칭찬 좀 할게요. 제가 욕 들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 이유미 증거조작 때는 막 그 허둥지둥 되다가 실기하고 욕 다 들었잖아요. 나중에 사과했는데 한참 타이밍 늦었고. 또 이번에는 최고위원 바로 사퇴시켰어요. 알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대표가. 근데 그 파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본인의 정치적 라이벌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그 상대를 향한. 꾸며가지고 카톡 가짜 대화 만들어서. 이유미 씨하고. 그렇죠. 그거 보고도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할 수 있느냐.
참고로 저는 다 무혐의 결론 났어요. 저도 문주정 리스트 뭐 이렇게 폭로한 게 좀 있는데 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증거 조작이랑. 근데 요번에도 보니까 그 박주원 최고죠. 예. 저도 헷갈렸어요. 박주원, 박지원, 박주선. 예. 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쪽에도 주성용, 주승용, 주호영 헷갈립니다. 네, 다 네. 다른 사람이고. 네. 그래서 박주선, 박지원은 현역 의원들이시고. 네. 지금 박주원은 최고위원이 안산시장 출신의 최고위원. 최고위원입니다. 현역 의원은 아니고 원래 의원. 근데 박주원 이분이 홍준표 측근이에요. 그렇죠. 홍준표 경남도지사 할 때 선거할 때 캠프에 있었죠. 홍보단장인가 했어요. 그래서 그 성완종 그 돈하고도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는 분이에요. 검찰 라인이기도 하고. 완전히 빅마우스입니다, 이분. 빅마우스인데. 그리고 정보통으로 유명했던 분이고. 아, 그렇죠. 예. 제가 볼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다가 아니라고 또 얘기가 나왔죠. 아, 그렇죠. 추가로. 예. 그래서 국민의당 돈 없다. 자, 이 통합의 파트너 대상자라고 생각될 국민의당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박주원 최고위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최초 제보자고 자료 제공자고 그렇다는 얘기가 벌써 무시고 10년 만에 다시 불거졌는데 우선 박주원 최고위원은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자료를 건네받아서 결국 검찰 수사를 받아서 300만 원 벌금을 받았던 주승용 전 의원은 저격수였죠. 굉장히. 그렇죠. 예. 이 두 분 다 이제 정보 계통에서 난다긴다 하는 분이었어요. 예. 주승용 의원은 무슨 소리냐. 검찰 기록에도 다 있고, 박주원 최고위원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일단. 아, 그런데 국민의당은 좀 무시무시해요. 국민의당이요? 아니면. 무시무시해요. 국민의당에 있는 분들. 지난번에도 정말 바른정당의 바른맨 입장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바른맨. 문준영 증거 조작. 증거 조작? 없는 사람. 예.